자, 사건은 뭐예요? 사건은 그 중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거죠. 얘도 똑같아요. 보통 A, B, C 등으로 표현하는데 동전 같은 경우, 주사위 같은 경우에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면 숫자가 6개 나올 수 있죠. 전체는 6개예요. 숫자가 6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홀수, 내가 관심 있는 거는 그 중에서 홀수예요. 그러면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죠. 그죠? 1번, 3번, 5번만 되니까, 해당되니까. 그죠? 1번이 나올 수도 있고, 3번이 나올 수도 있고, 6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총 가능성. 지금 뭐라 그래요? 확률은 뭐라 그랬죠? 가능성이에요. 자,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나는 앞면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첫 번째 던진 동전, 두 번째 던진 동전 합쳐서 둘 다 앞면일 경우뿐이 없죠? 한 개 있죠. 만약에 3명이 들어왔을 때 1명이 차를 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사고 두 번째, 세 번째 안 살 수도 있고, 두 번째가 살 수도 있고, 세 번째가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카운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우리가 개념은 이제 쉽게 알았어요. 전체 중에 내가 원하는 게 몇 번 일어났느냐? 이게 확률이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단하게 숫자를 셀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점점 숫자 세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경우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카운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확률을 계산할게요. 아까 전에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확률은 발생 가능성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경우의 수라고 부르죠. 경우의 수 많이 들었죠? 수학 시간에. 얘는 뭐냐? 다른 말로 확률, 가능성 몇 개가 있느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능성은 항상 0에서 1 사이에 값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이라는 거를 해봅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경우. 우리 배웠죠? 좀 전에. 전체는 뭐가 있어요? 전체는 1, 2, 3, 4, 5, 6. 주사위는 총 숫자가 6개 이루어졌으니까 전체는 숫자가 6개입니다. 그 중에 홀수가 나오는 경우, 좀 전에 우리가 해봤죠? 1, 3, 5. 홀수는 3가지 경우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돼요? 전체가 6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총 3번 나올 수 있어요. 그죠? 1이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확률은 어떻게 돼요? 0.5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우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고 있어요. 우리 미분적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에요. 숫자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손가락 10개면 다 되죠? 그죠? 손가락 6개면 되네. 그죠? 자, 동전 2번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 우리 아까 전에 해봤죠? 총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한 가지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보면 4분의 1, 0.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확률은 전체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개수예요. 자, 뭐라고요? 개수. 개수를 분수로 나타내 주니까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확률은 항상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확률은 1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1 이상이. 전체 중에 전체니까 꼭 1까지 나올 수 있죠? 꼭.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보다 더 많은 개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확률은 항상 0에서 1 사이의 값을 당연히 가져야 돼요. 0에서 1이 넘어가면 그건 확률이 아니죠. 그죠? 전체보다 더 많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확률은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고전적 확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이론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확률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파스칼, 수학자 파스칼 많이 알죠?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공식들 있죠. 그런 공식들을 만든 사람인데 17세기에 이제 도박 문제에 대해서 누가 이길 것인지, 누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걸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제 막 검증을 하다 보니까 확률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5 카드 게임, 이게 총 5개의 패가 있는데, 이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원페어라 그러면 같은 숫자가 2개가 있는 거, 요렇게. 이걸 원페어. 그 다음에 2페어면은 같은 숫자가 이렇게 2개 있는 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렇게 우리가 족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카드 게임이 있어요. 이제 이기는 확률이 있는데, 그래서 그 패에 대한 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막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확률에 대한 시초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의 개념을 알게 나오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어느 패가 나올 확률이 높은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계산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면은 제가 계산을 해놨어요. 그냥 재미로 한번 보세요. 그런 건 나오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확률의 개념에서 만약에 카드가 우리가 52장이 있는데 52장에서 어떤 카드를 뽑을 때, 한 개의 카드를 뽑을 때 확률은 다 똑같나요? 안 똑같나요? 52장 카드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그럼 확률은 어떻게 되죠? 모든 확률은 다 똑같죠. 52분의 1입니다. 확률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어떤 카드는 52분의 3이 나와요? 아니죠? 왜? 얘기했잖아요. 전체 중에 그 안에 개수니까 카드 한 장만 뽑으면 무조건 확률은 52분의 1이죠. 다 똑같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남자일 확률이 높을까요? 여자일 확률이 높을까요? 똑같죠? 2분의 1이잖아. 남자 아니면 여자죠. 그죠?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재보면 남자, 여자 거의 반반입니다. 이론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론적 확률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해봤어요? 안 해봤죠. 자, 고전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론적인 확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어요. 동전 던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면, 뒷면이 2개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일 거야. 이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동전 던지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자,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야, 해보자, 한번. 이거예요.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고전적 확률은 안 해봐도 알아요. 왜요? 이론적 확률이기 때문에 2분의 1입니다. 전체가 2개고요. A가 앞면일 거는 한 번뿐이 없으니까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고전적 확률이에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심심하잖아요. 우리 한번 동전 던져볼까요? 동전을 던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동전을 50번 던졌어요. 그랬더니 앞면이 29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은 뭐예요? 상대 도수 또는 확률이죠. 50번 중에 29번 나왔으니까 58%네요. 0.58. 2분의 1이 아니네. 자, 그런데 두 번째, 제가 500번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278회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55.6이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이런 사람들이, 피어슨, 이게 통계학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직접 실험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뭐에 근접해요? 이론적 확률에 근접하죠. 고전적 확률에. 그죠? 무슨 얘기냐? 앞으로는 우리가 실험 안 해봐도 모든 확률은 이론적 확률에 근접하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뒤에 가보면 확률 분포나 이런 확률을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야, 뭘 다 던지냐? 안 던져도 이럴 거야. 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분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 놓습니다. 일일이 실험을 안 해도 우리가 계산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뭐라고 부르느냐? 통계적 확률을 우리가 상대 도수의 극한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표본을 무한히 많이 던지면 결국은 뭐예요? 모집단. 모집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론적 확률이죠. 그죠? 즉, 우리가 표본을 구하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다 그랬잖아요. 표본의 개수가 많아지면. 즉, 표본을 계속 뽑아서 무한히 많게 뽑으면 결국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다 못하죠? 그래서 일정 부분만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론적 확률로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모집단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는 표본의 특성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표본을 뽑았다 그래서 표본의 특성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고전적, 통계적 확률을 이용해서 고전적 확률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듯이 결국 우리는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계속 하게 돼요. 결국 표본의 수에 따라서 비율은 바뀌지만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이론적 확률에 근접하게 되는 거죠. 표본 수만 많다면 결국은. 그러니까 표본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표본 수만 많아지면 결국 우리는 이론적 확률에 거의 근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개념이 이제 왜 필요하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국은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특성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특성이 무한히 반복했을 때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다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이론이에요. 봤죠? 우리가 고전적 확률을 통계적 확률로 계속 해보면 결국은 고전적 확률인 이론적 모형에 가까워진다는 거 우리가 검증했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쓰이게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